원티드, 사람을 찾습니다. 현상금 2,400만 원이라는 벽보가 붙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본다면 이 사람을 잡고 싶으시지 않나요? 경찰이 범인 잡듯 경기대에서 찾고 잡고 얻을 수 있는 많은 장학금기에 대해 소개해드릴 또래 강사 경찰행정학과 김나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기대에서 약 2,400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과 이유, 그리고 단순히 장학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공모전 수상, 각종 자격증, 성적 자격증까지 다양하고 유용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회를 찾아라입니다. 대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유인물로 친절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 사이트에 중독된 듯이 들어가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외부 장학금인 두산영광장학재단에 대한 정보는 학과 단톡방에서 처음 공지를 받았는데요. 학과 단톡방에는 많은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귀찮아서 혹은 뭐 별거 아니겠지, 나한테 해당 안 되겠지 이런 마음에 그냥 넘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학과 단톡방에 공지해주는 건 정말 친절한 쪽에 속해요. 다른 대다수의 유용한 정보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학교 홈페이지, 게다가 부서별로 각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주 몰래 올라와 있답니다. 정말 매일 중독된 듯이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왔는지 버릇처럼 루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오른쪽에 이 화면은 제가 구글을 켰을 때 뜨는 첫 화면인데요.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으면 들어가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인터넷 창을 켰을 때 즐겨찾기 북마크로 설정해놓고 한 번씩 들어가 보는 루틴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참고로 장학금 관련 공지는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하단의 장학공지, 비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바른 홈페이지, 해외 관련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공모전은 링커리어, 싱굿 등 다양한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기회를 찾았으면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루고 미루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지원하는 사람의 수는 적은 것이죠. 어영부영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움켜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회를 움켜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방법이 있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쩌다 보니 알게 된, 지나오게 된 단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표 설정을 하고 관심사를 정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스텝 1, 목표 설정입니다. 경기대학교 바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면 KGU 포인트를 줍니다. KGU 포인트는 경기대학교 졸업요건 중 하나로 140점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300점을 모으면 30만원, 400점이면 50만원, 500점이면 70만원의 미래잡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 외 수혜 가능으로 저는 이 장학금을 목표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654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 2, 관심사 설정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관심이 가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형식이 있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쉬운 활동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찰행정학과 과내 봉사동아리에 들어가서 선배들의 리드에 따라 웨이트 활동으로 학교 안전진단 보고서 같은 것들을 써보면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전공 관련해서 아는 단어가 하나 둘씩 생기고 공모전에서 그런 단어가 언급이 되면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나 그거 전에 배웠었는데. 아니면 언제 한번 들어봤는데? 하면서요. 그리고 PPT를 만들거나 엑셀을 다룰 때 기능들을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전을 준비하면서는 내가 홍보 마케팅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이 또 있네?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걸 언제 다 해?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는데 아휴 난 못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였다면 이런 활동들을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대 바른 홈페이지 프로그램들이 저를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나 중간에 다 포기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미루다 결국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움켜잡는 법 마지막 스텝 3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와 비교과는 시소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어떤 공부로 어떤 것을 얻고 싶으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시나요? 돈가스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돈가스를 생각하면 약간 슬퍼집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난달까요? 20살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사고 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설레게 하고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는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라 비대면 수업을 했었어요. 남는 게 시간이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하는 생각에 알바몬, 알바천국을 깔고 집 주변의 모든 가게에 하트를 누르고 소식을 받으며 알바 자리를 하나 둘씩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일상이 아침 9시부터 2시 반까지 돈가스 집에서 서빙 일을 하고 3시부터 5시까지 CU에서 SS의 위치를 외우고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세븐일레븐에서 손님 없을 때 비대면 강의를 듣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빡세게 일하다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받았을 때 뭐랄까 기분이 짜릿했어요. 몸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좋기도 했고 알바를 하지 않는 그냥 시간들이 아깝고 다 돈으로 느껴지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면전에 대놓고 심한 욕을 듣기도 하고 사람 간의 사회생활,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씻고 어쩌고 하면 3시, 4시가 되어 있고 바로 다음날 9시에 알바를 가야 한다는 사실에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제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3개월 정도를 살다가 제 인생에 또 다른 충격이 하나 옵니다. 바로 제 몸에 종양이 생긴 건데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픈 날이 많아져서 검진을 받던 도중 난소에 8cm의 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들은 게 20살 8월 달이었는데, 어? 내가 암에 걸렸나? 이 어린 나이에 알바만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뜨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막 지나가면서 길에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두었어요. 몸을 혹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저한테 신호를 주는구나. 이제 수술하기 전까지 푹 쉬자 하고 말이죠. 그렇게 20살 8월 29일 생일날에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2개월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가 이제 돈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알바를 해서 모아놓은 돈도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폰에 알람이 띠링 옵니다. 교수학습 개발센터.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주도 장학금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비교과 홈페이지에 접속하니까 장학금을 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엄청 다양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포인트를 얼마를 모으면 70만 원까지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 유레카였죠. 그때부터 저는 알바몬에 들어가서 알바 자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목표 설정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는 관심사를 설정해서 바른 홈페이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공모전, 자격증 등에 도전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였죠? 네, 선택과 집중인데요. 이때까지 KGU 포인트 654점을 쌓고 교내 장학금 360만 원, 교회 장학생으로 2천만 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사실 저는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비교과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교과 공부를 할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에너지와 체력을 다 써버려가지고 학기 말 되면 기진맥진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자세한 활동과 시행착오, 그로부터 얻은 팁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팁들로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게 비교과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아리입니다.
저는 학술적인 성격을 띠지만 활동적인 부분도 있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 동아리에 마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면서 비교과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배웠습니다. 특히 메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주변 지역을 분석하고 안심 지도를 만드는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뿌듯하고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차기 회장이 되어서 동아리를 이끌었었는데요. 처음에는 메이트 프로그램에 대표 학생을 하면 장학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에 끌렸었어요. 그런데 대표 학생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원일 때도 나름 열심히 참여했지만 동아리 장이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것, 배우는 것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멀리 보는 법, 이 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효율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이요. 동아리에서 안심지도 만들기, 보고서 등을 함께 쓰다 보니까 공모전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서는 어렵더라도 다 같이 하면 공모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처음에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조언은 어디서 구하지? 이런 막막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발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발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먼저 팀원을 모집을 하고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활동 컨설팅과 함께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팀원은 과 단체 톡방에 같이 나갈 친구를 모집하기도 했고 에브리타임에서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꼭 같은 전공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관심사가 비슷해서 과도 비슷한 부류라고 해도 행정, 경찰행정, 법학과 이렇게 전공이 다르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공모전 같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전문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모두 학생이고 배워나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장 전문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자 하는 친구들,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친구라면 그 어떤 조건, 능력보다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꼭 디자인 전공이 아니더라도 PPT 같은 제작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아요. PPT 제작은 사실 요즘 어느 분야에서든 쓰이니까 본인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깔끔하게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유용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음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담당자분께서 활동 컨설팅을 해주시며 지도 교수님과도 피드백,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공모전 제출물 혹은 보고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서툴러도 잘 몰라도 좋습니다. 처음은 모두가 서투르니까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중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바른 홈페이지에는 각종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필수로 요구되는 자격증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일부 분야의 자격증까지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ITQ 엑셀, 한글, PPT 3종과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 어도비 포토샵, CS 리더스 자격증 등을 취득했는데요. 토익이나 토플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저는 다른 것들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 이유로 토익 토플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시험도 많이들 준비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면 해당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등록금 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 자격증은 등급별로 6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어학 성적을 딸 때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자격증이 있으시면 학교의 바른 시스템에 등록해서 장학금을 추가로 받으시길 바라고 자격증을 따실 예정이라면 장학금을 목표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등도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신청했는데 결국 시험 기간과 겹치고 힘들어서 끝까지 이수하지 못했어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성적 장학금입니다. 지난 학기에 학과석사 7등으로 진성애중의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사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비교과 활동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하다 보니까 학과 성적에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전에는 4.2, 4.3, 4.4, 3.5 이렇게 나름의 성적을 받았지만 비대면으로 성적 완화가 이루어져서 학점을 후하게 주시기도 했고 다들 공부를 잘해서 4.5인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장학금은 기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면으로 바뀌고 3.3으로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수업 스타일에 적응해 가기도 했고 대면 수업이 더 집중이 잘 되고 제 스타일에 맞아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교과 활동의 비중이 줄어서인 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할수록 수업이 끝나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공부할 시간은 줄어드니까요. 선택과 집중이 또 한 번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500점을 빨리 채우고 싶어서 관심이 가는 것은 모두 다 지원했어요. 제가 알바를 할 때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좀 눈치를 채줬을 수도 있는데 제 성격이 약간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조급했던 건지 1학년 2학기 때부터 눈에 보이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에는 다 참여한 것 같아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학습법 특강이나 온라인 특강도 많이 듣고 한 학기에 거북이 학습 그룹, 디딤돌 튜터링, 발음 문제 해결 프로그램 등을 한 번에 진행하는 등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한 학기에 한두 개씩 진행해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 조급함을 가지지 않고 학과 공부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0살 때의 저는 돈을 버는 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최저시급으로 많은 양의 노동을 소화해야 했죠. 과도한 알바 스케줄을 설정해서 교과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 경험을 지나 21살의 저는 가치를 버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시간 수당이 다가 아니며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중요하고 좋지만 미래의 최고 수당을 높일 수 있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집중하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현상금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대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인프라, CTL, 발음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부터 만드세요. 바로 어떻게요? 바로 기회를 찾고, 잡고, 인사이트를 얻으면서요. 이상으로 또래 강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